오늘은 이제 짜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짜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 레시피도 소개를 하고요. 짜이에 들어가는 향신료들, 그리고 이번 달 티트렌드 코리아 브랜드로 포함되어 있는 프라나 차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요새는 카페에서도 이제 짜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뉴들이 많아가지고 대략적으로 향신료 향이 나는 음료라고 이제 짜이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짜이가 정확하게 뭘까요? 짜이는 이제 홍차에 우유 그리고 향신료를 넣어서 만드는 인도식 밀크티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는 뭐 국민 음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짜이를 파는 그런 도점상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짜이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향신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집집마다 이제 김치 맛이 조금씩 다르듯이 인도에서도 이 짜이에 들어가는 향신료의 종류와 비중이 각 집마다 조금씩 달라서 다양한 느낌의 짜이가 존재한답니다. 짜이에 들어가는 향신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향신료들의 향이나 맛을 알아두면은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도 짜이를 만들 때 도움이 되니까요. 인도식 밀크티에 들어가는 주된 향신료로는 시나몬, 생강, 카다멈, 팔각, 정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생강은 어떤 맛일지 다들 아실 거라 별도로 설명은 안 하겠고요. 시나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피의 맛을 아는 한국인에게 시나몬은 이제 생강과 더불어서 가장 친숙한 향신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차에 블렌딩 될 때는 이렇게 길쭉한 스틱 형태가 아니라 분쇄된 형태로 차에 블렌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스리랑카산 시나몬 스틱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맛이 제일 은은하면서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팔각은 이제 한번 보면은 잊을 수 없게 굉장히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향신료인데요. 고기에 이제 잡내를 없애준다고 해가지고 중국 그런 고기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이기도 합니다. 정향은 향신료 중에서 방부 그리고 살균 효과가 가장 강한 그런 향신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껍질이나 뿌리 부분을 사용을 해서 만든 다른 향신료들과는 달리 정향은 이 정향나무의 꽃을 말려서 만든 향신료예요. 그래서 이제 차 블렌딩 이제 그 정보 같은 거를 보시면 클로브 버즈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개해드리는 이 향신료들 중에서는 팔각과 정향이 좀 향이 강한 편이에요. 카다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견과류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빵에도 많이 쓰이고 특히 중동에서는 이 커피나 차에 이 카다멈을 많이 넣어가지고 마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 짜이에는 홍차에다가 이러한 향신료들을 준비를 해서 내 입맛껏 넣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사용할 이 프라나 차이 제품은 이미 6종류의 향신료가 같이 블렌딩 되어 있는 제품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짜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짜이가 인도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음료라 가지고 이 프라나 차이도 인도 브랜드 같지만은 이 프라나 차이는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된 이 호주 브랜드입니다. 창업자들이 4년 넘게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인도나 네팔 지역을 여행할 때 마셨던 그 짜이의 맛에 감동을 해서 만들어진 짜이 전문 브랜드고요. 이 프라나 짜이 제품이 굉장히 특이한 거는 바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끈적끈적한 게 보이시잖아요. 꿀에 절여진 형태의 스티키 차이라는 점입니다. 호주가 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호주산 이 부시랜드 꿀만을 사용해서 찻잎과 향신료를 절인다고 해요. 왜 꿀에 절여서 판매를 하는가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꿀은 잘 이제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꿀에 절이면은 상온 보관으로 1년 반 이상 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제 블렌딩 하는 그 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블렌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는 잘 섞여 있다가도 나중 되면은 무거운 이런 블렌딩 재료들은 좀 밑으로 빠지기 마련인데 꿀에 절이면은 서로 다른 그 크기의 재료들이 꿀이 잘 뭉쳐져 가지고 이 블렌딩의 균일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밀크티는 이제 일반 우유,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귀리 우유 총 4가지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프라나 차이에서도 이 귀리 우유, 오트밀 밀크가 가장 궁합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셔봐도 이 오트밀 밀크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우유보다는 제일 처음에는 이 오트밀 밀크로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콜드브루, 냉친 밀크티를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프라나 차이 찻잎 10g에 뜨거운 물 110ml를 부어서 3분 이상 우려주세요. 프라나 차이에서 오픈한 이런 레시피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차 우유를 1:10 비율로 섞은 다음에 4시간 이상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차의 양을 줄이는 게 더 맛있어가지고 찻잎의 양은 줄이고 차와 향신료의 이런 향이 조금 더 우러날 수 있도록 우유를 넣기 전에 뜨거운 물을 넣어준다는 게 조금은 다른 점입니다. 저는 프라나 차이 제품으로 만든 따뜻한 밀크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역시 브랜드 레시피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제가 만들어 먹는 레시피입니다. 이 프라나 차이 찻잎이 꿀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차가 우러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부으시고 우유를 바로 넣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차가 우러나오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나 차이 제품으로 이 밀크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꿀이나 설탕을 어느 정도는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나 차이 제품 자체 블렌딩에 정제 소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 주셔야지 간이 좀 맞는, 간이 맞다 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프라나 차이를 가지고서 밀크티를 만들었을 때는 설탕을 넣고 안 넣고 그 맛 차이가 굉장히 커서 설탕을 조금 좀 첨가를 해주시면은 맛이 확 변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차이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하여 가지고 만드는 더티 차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더티 차이는 오트밀이나 아몬드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프라나 차이 자체가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좀 특화돼 가지고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여 가지고 커피 메뉴들과의 조화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상 더보기란에 프라나 차이 코리아 대표님과의 인터뷰 내용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티트렌드 코리아 이번 호에 또 다른 주제 영상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렌드 코리아 신청은 역시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